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 기록물 가치 개발론의 9번째 주를 시작할까 합니다. 학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곧 같은 얘기입니다. 기록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무엇이 우선인가, 어떻게 기록하는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메타 기록,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about 데이터 또는 데이터의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데이터에 대해 또 다른 형식을 표현해 주는 것이 메타데이터라고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포라는 의미와도 이제 연결시켜서 놓고 보면, 어떤 것을 상징적인 얘기, 어떤 것을 좀 익스트랙트,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들, 어떤 것을 잘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나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관한 얘기라든가,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을 좀 키워드로 추출해낸다든가, 그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말한다든가, 주제를 구분짓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글에 대한 하나의 메타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작업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주로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몇 개의 문단, 몇 개의 단원으로, 몇 개의 구조로, 몇 개의 요소로 나누어 보죠. 서명은 어떻게 되고, 저자는 어떻게 되고,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내용의 키워드들은 무엇이고, 주제는 무엇이고, 또 심지어 이것이 도서관에 배열되었을 때 그 위치 정보는 어떻게 되고,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대출 반납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대출 이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메타데이터로 존재합니다. 간혹 메타데이터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갖는 이제 착각 아닌 착각, 우리가 어떤 시대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지고 잘 발전되어진 어떤 구조물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망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현재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것이 유일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류시스템은 KDC, DDC 등 몇 개의 분류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진다던가, 도서관에서 말하는 메타데이터는 주 목록 개념에서 더블링 코어에서 시작한 그런 목록 기준들을 가지고, 이 목록은 규칙이야. 그 규칙을 넘어서서 거의 성경처럼, 바이블처럼 변함이 없는, 꼭 그렇게 돼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간혹 학생들에게는 볼펜 하나 들고 이 볼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봐 라고 질문을 하면 고민합니다. 재질은 어떻게 되고, 용도는 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길래,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의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봐 했을 때 여러분한테 하나를 물어봤어야 한다. 그것의 도메인이 어떻게 되는가? 왜 그 볼펜의 메타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볼펜을 수집하는 사람의 입장과 볼펜을 파는 사람의 입장과 볼펜을 생산해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볼펜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고, 그 볼펜을 어떻게 구분짓느냐도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대상으로서의 자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 자원을 구조적으로 어떤 위치를 정하게 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낸다든가, 서로 유사한 것끼리 묶어낸다든가 하는 작업에 그런 메타데이터가 활용되어질 수 있다면, 어떤 용도, 어떤 목적, 어떤 자원인가에 따라서 메타데이터는 다 구조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메타데이터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다만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메타데이터 목록을 만들 때에는 도서관의 목적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원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필요성들이 다 어느 정도 전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기술해 놓은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서관의 분류라든가 목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것이 유일한 모양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결국 기록에서도 똑같은 메타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겠지만 행정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늘 말하지만 행정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행정이라는 행위의 메타데이터일 뿐이다. 특수한 목적과 특수한 대상과 특수한 행위를 담아내는 그것을 잘 드러나게끔 하는 기록물로서의 메타데이터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메타데이터가 뭐지?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큐레이터가 오늘 이번 전시엔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전시하고 왜 그것을 전시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 빠진, 소위 우리가 기획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기획은 그 큐레이터가 일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또는 그 살아간 동시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또는 그들이 알고 싶은 것, 그들에 대한 어떤 좀 반론에 대한 얘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무엇인가를 기획하게 되어 있고 그 기획의 결과가 이제 전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식자원 또는 예술자원, 미술품이 되었던 조각품이 되었던 사진이 되었던 전시를 위한 그 대상 자원들을 수집하고 수집하는 무슨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서 수집되어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보여줄 때는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순서에 대한 얘기, 그것이 배열되어진 형태에 대한 얘기, 거기에 붙어 있는 이제 잡다한 기타 정보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잡다한 기타 정보라는 것은 이 전시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산되어지고 오로지 이 전시 내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전시를 통해서 표출되어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전시하는 방법은 필요한 자원들 10점이면 10점을 가져다가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전시가 가능하고 사람들은 충분히 즐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교감은 절대적인 지식 전달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학습도 아니고 서로 교감인 것이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작업인 것이고 그 의사소통 방법은 각기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의 자원을 배열함으로써 효과를 배포하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만 큐레이터가 기획하고 큐레이터가 의도한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흐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큐레이터가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제 작업이 필요하고 그 전제 작업이 전시와 같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기획서로서 하나의 작업들에서 행정문서로 존재하고 전시와 별개로 움직이겠지만 실제로 이 전시는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며 전시장에서 전부 빠져나가고 다시 수장고로 돌아가고 또 자기 원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전시의 족적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시를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지? 그 전시라는 행위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 전시 기록의 행위에는, 전시 행위의 기록에는 그 전시가 어떻게 열렸는지에 대한 기획서에 대한 내용, 어떤 기획서에서 작품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내용, 작품이 이 전시에서 차지하는 의미 외에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원래 의도 또는 다른 사람들에서 해석되어진 커멘트들, 작가의 얘기들 또는 신문에 난 기사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 전시물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시물이 독립적인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씩 나열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갖고 있는 연관성에 대한 얘기, 그룹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전시품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법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그 소비자, 고객에 의해서도 피드백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시를 기록하는 과정에 전부 다 남아질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즉 어떤 기록이 생산되어지고 그 기록이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과정이, 전시라는 과정 속에 또는 그 전시라는 그 주변 속에서 거기에 관련된 기록들이 동시에 많이 생산되어지고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피드백되어지고 하는 작업이 일어났을 때 전시를 기록하는 법이 뭐지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구조에 대한 얘기, 그 구조에 대한 얘기,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얘기, 소위 말하는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메타데이터의 그 전시 전체가 어떤 형태든 간에 녹아 들어갈 수 있고 메타데이터는 계층 구조화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작품과 작품 연결시키는 하나의 작은 그룹, 작은 조각으로서의 작은 덩어리로서의 의미 전달이 필요하다면 이 의미 전달을 위한 메타데이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럼 메타데이터 형식을 어떻게 작업할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그 대목에서 사람들이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아,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이력서 쓰듯이 뭐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상불사항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조화시키고 거기에 제목을 달고 거기에 내용을 달고 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프리스타일의 이력서처럼 자기소개서 비슷하게 문장 형태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형식에 구애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라고 표현하기 힘들면 메타 레코드, 메타 기록, 즉 데이터는 하나하나의 낱개의 작업이라면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한 개의 의미 구조를 만든 하나의 레코드, 소위 우리가 기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표현한다면 그런 메타 기록들이 생산되어질 필요 없고 생산되어진 메타 기록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에서 표출되기도 하고 또는 전시장 밖에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문서 속에서만 존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전시를 위해서 생산되어지는 그게 목적적인 행위들 마치 행정기록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기록들은 저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기록이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독립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저는 메타 기록 또는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은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메타라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나의 행위를, 나의 상황을 담아내는 작업이고 담아내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묘사한다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대목들을 찾고 그것이 갖고 있는 맥락적인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서 표현함으로써 그 시절을 기억해낼 수 있고 그 시절을, 그 상황을 재현해낼 수 있는 또 그 속에서의 인과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상상 속에 어떤 가상 공간 속의 세상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고 그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 간에 이건 굉장한 상상 공상을 전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텔레파스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놓고 봤을 때 메타버스에서 구현되어진 한 축을 놓고 사람들이 너 어제 무슨 일을 했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어제의 나로 돌아가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3차원 공간이죠. 엄밀하게 보면 4차원 공간이죠. 시간을 되돌렸을 테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관조하듯이 쳐다보죠. 아, 그때 내가 저기서 저런 말을 했고 상대편에 누가 있었고 어떤 표정이었고 하는 것들을 어느 폭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고 그것이 기록 가능하느냐를 놓고 본다면 기록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그대로 오롯이 담아내는 행위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한 그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축약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찾고 필요한 요소들만을 구성하여서 그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 그게 기록, 다르게 말하면 메타 기록, 메타 데이터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한 학기 동안 얘기를 끝내고 나면 기록이라는 말과 메타 기록이라는 말 또는 메타 데이터라는 말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굳이 구별 지을 필요 없이 우리가 기록한다는 것 자체는 그 상황, 그 감정, 그 행위를
적절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간결하게 뭐 원래 오리지널 상황에 비해서 행위에 비해서 훨씬 간결하게 그것을 재현해주고 기억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작업, 거기에 그것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증거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서로 약간의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붙어졌을 때 갖는 것이 이제 우리가 행정기록이라는 절차적인 부분과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무결성에 대한 얘기 또는 원본사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말을 할 수 있겠다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기록, 메타 기록, 그것이 결국 이게 메타 기록이고 이거 기록이니 또 기록에 대한 또 기록, 또 새로운 기록, 기록을 위한 또 어떤 행위를 위한 또 새로운 기록이 생산되어지고 이 전체가 그냥 넓은 의미에서 기록이라고, 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의 부산물로 생각하고 그 부산물은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갖고 있는 행위가 몇 가지로 규명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메타 기록에 대한 얘기, 메타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 이게 메타 기록이구나 라고 결정적이고 단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고 우리가 기록을 생산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움에 대한 얘기,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얘기,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 그 하나하나 역시 또 새로운 그것을 증명하거나 백업하게 또 그에 관련된 기록들이, 연관된 기록들이 동시다발로도 생산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